안녕하세요. 이번 비디오에서는 엔스콤의 4인방이라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참고 링크를 같이 두었는데 이 맨 첫 번째 참고 링크 C본에 있는 다큐멘트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여기 엔스콤스 쿼텟이라고 해서 엔스콤의 4인방이라는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인데요. 여기 있는 데이터셋이 C본에 이 데이터셋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그냥 로드를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import C본의 S 엘리어스 별칭을 SNS로 주어서 C본을 임포트 해오고요. 그 다음에 매플라립 인라인을 통해서 이 노트북 상에서 그래프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줄게요. 그리고 SNS의 스타일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고요. 이 SNS의 스타일은 그래프의 이미지, 그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C본에 내장되어 있는 enscom 데이터셋을 df라는 변수에 담아서 불러오도록 할게요. 그래서 df라는 변수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찍어 보았더니 44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44개의 행이면 데이터가 많다면 df의 뭐 헤드나 아니면은 테일을 통해서 찍어 볼 텐데요. 그러면은 위에서 5개, 아래에서 5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. 그런데 44개의 행이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찍어 보도록 할게요. 데이터를 보면은 요 데이터셋 X, Y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. 앞에는 인덱스고요. 그래서 요 데이터셋 DF에 인포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. 그래서 데이터셋은 오브젝트 타입이고요. X와 Y는 플롯 타입이에요. 그래서 요 데이터셋 오브젝트는 아마도 카테고리성 데이터일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X와 Y는 요 숫자라고 플롯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44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아마도 4개의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그게 11개씩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DF에 value count df에 attribute 에러가 났는데 데이터셋을 지정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셋을 지정을 안 해줘서 오류가 났네요. df의 데이터셋에 value count를 해주면 이렇게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 그 카테고리 데이터가 각각 11개씩 제가 추측했던 것처럼 11개씩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사실 우리는 이 데이터 분석해 보기 전에 미리 이렇게 시각화된 결과를 보기는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봤던 시각화 결과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판다스와 C본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 판다스의 df로 value count를 해서 이 데이터셋을 불러왔고요. df로 봤더니 이렇게 44개의 데이터가 고르게 들어가 있는데 x와 y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다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x 데이터셋이 1인 거에서 x는 10부터 시작을 하고요. 2도 10부터 시작을 해요. 근데 y가 좀 다르네요. 그래서 데이터셋이 1, 2, 3, 4를 나뉘어서 한번 가져와서 따로 보도록 할게요. 데이터셋이 여기 요 i 첫 번째 거를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첫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10부터 시작하고 8, 6.95, 7.58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이 두 번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두 번째는 이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사용을 할게요. 보면은 데이터가 약간 달라요. 여기 보면은 y는 8.04인데 얘는 9.14고요. 그 다음에 열 번째 데이터도 얘는 5, 4.74예요. 그 다음에 열 번째 데이터는 5.68, 4.74.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df에 1 이런 식으로 담아주도록 할게요. df에 1 이렇게 담아주고요. 1의 쉐이프로 개수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df에 2
라고 따로 담아줄게요. 그리고 df에 2.shape로 찍어줬어요.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변수에 담아줬어요. 그래서 df1에 디스크라이브로 그 데이터를 요약해서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카운트 값, 민 값, 표준 편차, 최소 값, 최대 값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df1과 df2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df2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df2를 보면은 카운트 값 11개로 동일하고요. 그 다음에 민, 평균 값이 9, 7.5, 909. 뒤에 그 y 값의 평균 값도 똑같아요. 소수점 자릿수까지, 예, 그 뒤에 909까지 똑같고요. 그 다음에 표준 편차 3.316625, 3.316625. 그 다음에 y축의 표준 편차가 2.031657, 2.031568. 예, 표준 편차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. 근데 앞에 소수점 한 두 자리, 세 자리까지는 예, 동일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최소값이 4, 그 다음에 4분의 수를 봤을 때도 6.5, 9, 11.5, 14로 동일한 것을 예,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데이터를 요약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이 데이터셋이 첫 번째인 것과 두 번째인 거의 요약값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표준 편차의 소수점 자릿수 몇 자리만 조금 다르고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이 비슷한 거를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그러면 세 번째 데이터와 네 번째 데이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세 번째도 그대로 복사해 와서 여기 데이터셋에 이 데이터만 따로 불러와서 저장을 해주고요. 그다음에 네 번째 데이터도 새로 변수에 담아주도록 할게요. 가져와서 네 번째를 가져오고요. 네,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오타를 잘 내서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변수에 담아 주었어요. df1과 df2를 비교해 봤는데 3과 4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. 3, 4. 이거 비교해 보면 세 번째 데이터셋과 네 번째 데이터셋도 보면은 최대값은 좀 다르네요. 최대값은 좀 다르고 민값, 카운트 값, 그 다음에 평균값도 소수점 뒤에 자리 말고 여기 뒤에 세 자리 정도는 예, 거의 비슷해요.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거의 비슷하고요. 최소값, 최대값도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최대값은 좀 차이가 나고요. 최소값은 8.0, 최소값도 좀 차이가 나는데 4분의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해 보이네요. 일단 카운트 값, 민 값, 평균 값, 표준 편차는 거의 비슷한 거, 4개 데이터셋이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요 4개의 데이터셋을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SNS C본의 lm플롯을 사용을 해서 그 예제에서도 lm플롯을 통해 시각화를 했었어요. 그래서 x축은 x, 그 다음에 y축은 y로 주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는 맨 앞에다 써줄게요. 데이터는 df로 데이터셋을 담아줬고요. 그 다음에 네, 칼은 데이터셋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lm플롯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졌어요.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셋이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4개로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줘서 만들었었는데요. 요 4개의 데이터셋 종류별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거의 비슷하게 그려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그 데이터의 분포를 보면은 좀 다르게 표시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얘를 좀 더 예쁘게 보기 위해서 Q에 데이터셋이라고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. 그럼 색깔로 좀 예쁘게 구분이 되는데, 여기에서 데이터셋을 구분을 해서 보니까 네 번째 데이터셋은 다 요 앞쪽에 몰려 있어요. 그
x 값이 8에 거의 몰려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그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하나 있는 게 보여져요.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도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보이고, 두 번째 데이터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. 그런데 요 네 개의 데이터가 분포를 보면은 다 다른 분포를 보이는데요. 여기에서 회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요약을 해봤을 때, describe를 통해서 요약을 해봤을 때 평균값이라든지 표준 편차가 거의 비슷한 것, 거의 소수점 한 세 자리까지는 다 동일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앤스콤의 4인방이라는 데이터셋은 데이터의 시각화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 앤스콤의 4인방 데이터셋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앤스콤의 4인방 데이터를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데이터사우루스 더즌이라고 제가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요 데이터사우루스 더즌 데이터를 좀 즐겨서 쓰는 편인데요. 예시를 들어서 잘 표현을 하는 편인데, 여기도 보면은 이 앤스콤의 4인방 데이터가 나와요. 그래서 보면은 분포가 다 다른데 회기선이 다 비슷하게 똑같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, x축의 평균값, y축의 평균값, 그 다음에 x축의 표준편차, y축의 표준편차, 그 다음에 상관관계 계수가 다 비슷한 걸,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다 똑같아요. 그래서 앤스콤의 4인방을 따라서 데이터사우루스 더즌이라는 게 있는데요. 12개의 데이터가 분포, 더즌, 12개의 데이터가 분포가 다 달라요. 그런데 이 다른 12개의 데이터들이 다 x축의 평균값, y축의 평균값, x축의 표준편차, y축의 표준편차, 그리고 상관계수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데이터의 분포가 달라짐에도 이렇게 평균값이나 표준편차, 그 다음에 상관관계 계수가 똑같다라고 보여지는데, 이 앤스콤의 4인방하고 데이터사우루스의 더즌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그만큼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하다. 요약된 값만으로는 그 데이터를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. 그래서 저 되게 요 계속 그래프를 바꿔가면서 요 평균값이라든지 표준편차, 상관관계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,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전혀 바뀌지 않고 그 나머지 자릿수만 바뀌어요.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요약만 해놨을 때는 이 데이터셋이 같은 데이터셋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, 막상 시각화를 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박스 플롯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박스 플롯, 바이올린 플롯을 통해서 그 같은 요약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이터지만 사실은 이렇게 분포가 다 다를 수도 있다.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이 앤스콤의 4인방 데이터예요.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한번 가져와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